20쪽이죠. 39 순서. 이건 무슨 말일까 잘 모르겠어. 예? 신을 찾도록 이끌기 위해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아무 소용없을 거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텐데 실망하지 마세요. 빛을 발견하면 행복하겠지만 이것까지 이해해야 돼. 이 종교 자체에 따르면 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빛을 발견하면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차라리 전혀 찾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거기에 대답할 거 기계작용. 기계작용이라는 습관적이나 반복적인 신체작용 이런 걸 의미하죠. 정신작용이 아니고 반복적이고 뭐 그런 작용 같은데. 자, 넘어가자. 1부 신 없는 인간의 비참. 2부는 신과 함께 하는 인간의 행복. 이 사람은 상당히 그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 같아요. 종교인 같아요. 본성이 타락하였다는 것. 본성 그 자체에 의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나 보지. 회복자가 되었다는 것은 성수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찬미한 것 같은데. 증거의 유용성을 나타내는 편지. 기계작용에 의해서 믿음은 정과 다르다. 하나는 인간적인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신의 선물이다. 신 자신이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며 정거는 대체로 이 믿음의 도구가 된다. 그러나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며 나는 안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믿는다고 말하도록 만든다. 그 다음 건 잘 모르겠다. 근데 이 책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디 갔노? 사르트르 데카르트 책처럼 이렇게 읽어야 되나? 내가 그냥 이거 대충 읽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읽어올 거라서 이게 안 될 것 같은. 이거 42 순수. 유대인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존재하는 분명한 것과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볼 것.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불의에 관한 편지 속에 나올 수 있다. 모든 것을 소유하는 장자들의 우스꽝스러움. 친구여, 당신은 산의 이쪽에서 출생하였소. 그러므로 당신의 행위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옳소. 이거는 옛날에 그 상속이 장자 상속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 로마나 이런 데도. 근데 이 장자 상속으로 바뀐 거는 이 장자 상속이 안 되니까 재산이 분산돼 가지고 이 어떤 가문의 그게 힘이 사라지잖아. 그래서 가문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자 상속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5.16 전까지만 해도 장자 상속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장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차이가 나니까 이 빗대서 한 말 같고, 인간 생활의 비참은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었다. 그것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락을 선택하였다. 이거는 좀 말이 뭐 약간 어느 정도로 말이 되는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인간이 굉장히 비참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중적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은 비참하다. 그 다음에 인간은 또 위대하다고 하죠. 그런 얘기인데. 순서. 신을 찾아야 한다는 편지 다음에 기계작용에 관한 논설인 장애를 제거하라는 편지. 그리고 기계작용을 준비하고 이승에 의해서 찾아보라는 편지를 쓸 것. 이것도 잘 모르겠죠. 이게 기계작용, 인간은 기계에 비유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순서, 종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경멸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종교에 대한 정오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종교가 사실이 아닐까 하고 두려워한다.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가 결코 이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존경할 만하다. 종교에 대한 존경심을 줄 것. 그리고 나서 종교를 사랑스러운 것을 만들 것.
즉 선량한 사람들에게 종교가 사실이었으면 하고 바라도록 만들 것. 그 다음에 이것이 사실임을 보여줄 것. 그러니까 종교를 존경할 만한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존경할 만하다. 왜냐하면 종교가 인간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사랑할 만하다 하는 것은 왜냐하면 종교가 진정한 선을 약속해 주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보는 종교가 아닌 것 같아요. 자, 24페이지 허무. 이거 뭐 47은 별로 그렇게 재밌는 표현이죠. 얼굴 비슷한 두 사람의 얼굴이 따로 있으면 웃게 안 만드는데 같이 있으면 웃잖아. 우리가 웃을 수 있잖아. 야, 이 참 이런 사소한 이 발견, 이 사람의 발견. 48에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어리석음을 쫓는다. 이것은 그들이 어리석음을 존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에 대한 행벌로서 그들을 어리석음에 복종케 만드신 신의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행벌로서 어리석음에 복종케 만든 신의 질서. 그래,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어야 될까? 그것도 굉장히 단순한 어리석음인데 그것도 못했다. 못 지키고. 그와 마찬가지로 성 토마스는 부자들에 대한 편애로 인해서 성 야고보가 말한 자리를 이렇게 설명한다. 만일에 그들이 신의 관점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종교의 질서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다. 이게 뭐야? 부자들한테 좋은 자리 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거야, 얘가. 부자들한테 좋은 자리 주지 말라고 하지.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잡아주면 종교의 질서로부터 이탈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9쪽에 이거 옛날에 나왔던 것 같아. 주에 있듯이 포로가 된 왕이 보통 보면 포로가 되면 이제 이 개선할 때 보면 이제 노획물로 끌고 가잖아. 클레오파트라를 끌고 오려고 했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했죠. 죽어버렸으니까 그걸 끌고 오지 못했단 말이죠. 로마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끌고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 자신에게 부탁하라고 그 왕이 그랬다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왕이 자살하지 않았던 데서 비난했다 이 말이고. 세상의 혐오만큼이나 명백한 사실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대를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고도 놀라운 소리로 들릴 정도이다. 그것은 감탄할 만한 일이다. 허무지. 세상에 이르는 허무라는 얘기죠.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지. 오래전에 오래전이 아니지. 김종필 씨가 은퇴하고 난 뒤 정치를 허업이라고 그랬거든. 허업. 헌일이라는 거죠. 헌일. 그래서 이게 인생이 허업 같다. 나는 그래서 한술 더 떠서 인생 자체가 그냥 허업 같다. 내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아직 죽을 때는 아직 안 됐지만, 은퇴는 됐잖아. 그만두고 보니까 내가 역시 어떤 업을 쌓았다, 덕을 쌓았다고 한 게 다 헛짓이더라는 거지. 내가 열심히 잘해줬지만, 내가 그랬잖아. 마키아벨리가 했던 말, 상대방이 당신한테 잘해주는 것은 당신이 잘해줘서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나 미래에 당신이 유용하거나, 두렵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지. 그 관계가 끝나고 나면 잘해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덕을 쌓아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없다는 게 아니보다는
그게 그 어떤 뭐라노 업이 안 쌓인다는 거죠. 업이 헛짓이라는 거지. 지라고 하면 거푸이라는 거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막 오디세우스가 말했던지 나는 그때 필요에 따라 최선을 다할 뿐이요. 필요에 따라. 필요 없으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지금. 그 다음에 이제 51에 보면 자기 일만 하는 거하고 국가 통치하는 것은 상반된 일이다. 이 두 가지가 뭐 특히 누군가 모르겠어요. 특히 대군주인 한 인물 속에 결합되어 있다. 두 개가 다 하기 어렵지만. 그 다음에 52에 보면 카푸치네의 조그만 두근 때문에 25,000명의 수도사들이 무장을 한다. 이 뭐지? 아까 허무한 거라 했으니까 연결해서 보면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목숨 거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데요. 이 말은 쓸데없는데 관심은 약간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뭐 그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3, 54는 뭐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55에 보면 사람은 너무 젊어도 잘 판단하지 못하면 너무 늙어도 마찬가지다. 이건 좀 말 되는 거죠. 사람들은 충분히 생각하지 않거나 너무 많이 생각해 완고해지거나 심취해진다. 이 자기 작품을 만든 직후에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들은 아직 온통 편견에 사로잡혀 있게 되고 너무 오랜 후에 생각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작품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이것도 좀 재밌는 분석 같죠. 그림을 너무 멀리서 바라보거나 너무 가까이서 바라보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진정한 위치가 될 수 있는 것은 불가분의 한 점밖에 없다. 다른 것들은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거나 너무 높거나 너무 낮다. 그림의 기법에서는 은근법이 그것을 가르쳐 준다. 이 소실점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데 이런데 기준이 있는데 그런데 진리와 도덕에서는 무엇이 그것을 가르쳐 줄 것인가? 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리와 도덕에서는 기준점이 뭐냐 이거죠. 그 다음에 56 파리들의 위력. 이것들은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정신활동을 방해하며 우리 육체를 갉아먹는다. 아주 사소한 이 미물들이 이런 식으로 큰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57 지식의 혐오. 외적인 사물들에 대한 지식은 내가 고통을 당할 때는 도덕적인 무지를 이루어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지식은 항상 외적인 사물들에 대한 무지를 이루어 준다. 좀 재밌는 분석 같고요. 인간의 조건. 인간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져 있는데 변덕, 권태,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우리가 뭐라 했나? 오락한다 했죠. 오락. 외부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외부에 오락한다고 그런다. 그 다음에 근위병들과 북치는 사람들, 장교들, 그리고 기계적으로 존경심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수반하고 있는 왕들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런 왕인들이 이제 수행들 같이 나오면 우리는 존경심과 공포심을 느끼잖아. 이런 얘기죠. 서로 결합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들을 머릿속에서 따로 분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왕에 대한 존경심, 공포심 계속 있다는 거죠. 이런 효과가 이런 습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적인 힘으로부터 유래된다고 믿게 된다. 여기서부터 이런 말들이 생겨난다. 신성이 그의 얼굴 위에 새겨져 있다. 사실 우리 습관으로부터 오는 건데 우리는 자연적인 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죠. 왕한테는 뭔가 모르는 포스가 넘친다든지. 아우라가 있다. 왕들의 권력은 이승과 백성의 어리석음 위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음 위에 훨씬 더 많이 기초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것은 연약한 것을 기초로 삼는다. 그런데 이 기초는 감탄할 정도로 확실하다. 왜냐하면 백성이 어리석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지혜에 대한 존경과 마찬가지로 이성 위에만 기초하고 있는 것은 그 기초가 매우 잘못되어 있다. 어리석음 위에 기초하는 것. 나폴레옹 엄마가 나폴레옹한테 그랬다는가? 백성은 같은 돌뿌리에도 여러 번 차이고 넘어가는 게 백성이라고.
인간의 봉성은 항상 가는 것만 아니고 그것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한다. 이게 가는 것과 오는 것이 뭔가 사라지다 하고 생겨나는 것, 그런 의미인가? 그런 것 같다. 아, 그리고 이것 재밌는 표현. ner은 오한과 열기를 수반한다. 열이 나면 와 그렇게 춥고 떨리잖아. 이게 그래서 추운 것은 더운 것.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열 온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들의 발명은 시대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선과 악도 그와 마찬가지다. 연약성. 사람들이 모든 자금은 틀림없이 어느 정도의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직업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이 정당하게 직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만한 이유를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들의 환상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실하게 그것을 소유할 만한 힘도 없다. 이거는 다음 계속해서 학문도 이와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질병이 그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진리도 선도 소유할 능력이 없다. 이거 중의적인 표현도 되는 것 같은데, 이 학문도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도 또 몸이 아프면 못하다는 이런 얘기인가? 이 사람 좀 몸이 아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그냥 인간이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고 확실한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진리도 선도 소유할 능력이 없다는 거지. 환상, 뒤에 보면 상상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 63에 보면은 그들은 평화보다도 죽음을 더 사랑하며, 이건 알겠는데 또 다른 사람은 전쟁보다도 죽음을 더 사랑한다. 더 심하게 막 싸우려고 하는 거야. 평화보다 죽음을 사랑하며. 평화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평화보다 아니잖아. 지금 이거 보면 전쟁보다 죽음을 더 사랑한데 평화보다 죽음을 더 사랑하고 이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다. 근데 사실은 생명에 대한 사랑이 매우 강하고 매우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안 그렇다는 얘기지 지금. 그런 얘기 아니야 지금. 그런 얘기잖아. 그러면서 모든 일반적으로는 이보다도 더 좋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지. 이보다 뭐야? 생명보다도. 일반적으로는 전쟁해야 되고 죽어야 된다는 이런,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생명보다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는 이 말이겠죠. 이 말을 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는 것보다는 전쟁을 나가고 죽음을 불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 이 기절은 지금 모든 일반론이 모든 사람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전쟁도 불사하고 죽음은 또 불사하게 전쟁을 하자라고 한다는 의론이 일면은 자기 생명보다도 이게 더 중하다는 거죠.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4. 사람들이 배를 조종하기 위해서 여행자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가문 출신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거는 에세이에서 나왔던 것 같죠, 이거. 몽테뉴 에세이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귀족이나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죠. 이런 데서는 가문이 필요 없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귀족이라고 다 잘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고. 사람들은 65. 스쳐 지나가는 도시에서는 존경을 받으려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물러야만 할 때는 그 점에 신경을 쓴다. 자, 존경받으려고 신경을 쓴다는 거지. 머물려고 한다는. 자, 이 이상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우리들의 헛되고 보잘것없는 수명에 걸맞은 시간. 자, 이 말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약간 머문다 그러면은, 예? 존경을 받으러 신경을 쓸 거 아니야. 머물러 할 때는. 근데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할까? 이 말이겠지. 우리 살아가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 아까 존경을 받는데 어디가 보면 불편한 것라고 그랬잖아. 어디가 뭐.
뒤에 나보고 불편한 거는 앞에 16쪽에 보면은 30에 읽어부터 줄에 모욕을 당하거나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참을 수 없어 할 만큼 인간의 인격에 대한 어떤 위대한 관념을 소유하고 있다. 존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헛되고 보잘것없는 수명에 걸맞은 시간이 도대체 얼마일까? 존경이 의미하는 거, 그 밑에 보세요. 불편해지십시오. 불편해지는 존경은 불편해지는 거래요. 다음 페이지 30쪽. 나를 가장 놀라게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성에 놀라지 않는 것을 보는 일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신분에 따라서 진지하게 행동한다. 그들은 유행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유행을 따르는 것이 결국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치 각자가 이성과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한다. 사람들은 매 순간 실망을 느낀다. 그리고 기분 좋은 겸손을 위해서 이것이 자기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항상 자랑하는 재주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야, 이봐.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재주의 부족은 뭐야? 자기의 부족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놓고 그 뒤에는 뭡니까? 항상 자라는 재주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기의 부족과 자기 재주의 부족입니다. 자기의 부족은 근데 자신이 연약한 그냥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재주는 갖고 있는 자기의 뭔가 말재주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 자체가 그냥 부족하다는 것 같아요.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해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해주의자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이 지극히 엉뚱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본래부터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자신이 본래부터 지혜로운 존재라고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전혀 해이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보다 더 해이주의를 강화시켜 주는 것은 없다. 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해이주의자라면 그들은 뭔가 잘못되어 있을 것이라는 거지. 해이주의자가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뭔가 잘못됐다든지 뭔가 나타날 거 아니야. 그래서 해이주의자가 맞다는 거죠. 판단 유보, 판단 중지적. 이 학파는 해이주의자겠죠. 그의 친구들에 의해서보다도 그의 적들에 의해서 더 강화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성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보다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 이거 맞지? 연약성은 해이주의자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해이주의자로 됐는데, 예를 들어서 연약하지 않으면은 뭔가 극단주의자라든지 아니면 주장이 강하겠지. 네, 그래서 연약성,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더 나타난다는 거죠. 자, 구두의 뒤축. 이게 넘어갑시다. 누가 사람을 보려면 구두의 뒤축을 보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리라든지 그 사람 바쁘게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게으르나 그런 걸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70 봅시다. 세상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매우 허무하다. 그리고 또 소란스러움과 오락과 미래에 대한 생각 속에 온통 빠져있는 젊은이들을 빼놓고는 허물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그들의 오락을 제거해보라.
당신은 그들이 금태로 인해서 몸이 마르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앞에서 어딘가 보면 허무해서 오락을 한다 했는데 오락을 또 하면 금태가 생긴다는 거지. 그때는 그들은 허물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락을 즐기지 못하고 자신을 생각하게 되자마자 견딜 수 없는 고독 속에 빠진다는 것은 몹시 불행한 일이다. 뭔가 불안하거나 뭐 하기 때문에 오락을 한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냥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오락을 해보고 난 뒤에 허무가 근태가 찾아오는. 오락을 그 순서가 그렇게 되겠지. 아까 예. 인간의 조건에 변덕, 근태, 불안. 몇 개 있었죠. 오락을 하면 또 내나 불안해지고 근태롭고 재미가 좀 더 새로운 걸 하고 그래. 변덕이 생기고. 저는 어제 아침에 알았어요. 어제 아침에 일요일날 헬스장 간다고 차를 댔는데 투다리가 오후 5시부터 새벽 7시까지 영업하는 집이 있대요. 70일 지급. 명예의 맛은 대단히 달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대상에 관련시키든지 간에 설령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한다. 와, 이거 뭐야. 그 당시도 그랬겠지. 명예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죽음으로써 명예를 얻을 수 있으면 죽음도 불사하겠지만 사람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 72. 너무 많은 술과 너무 적은 술. 그에게 그것을 주지 말라. 그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 그것을 주어봐라.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거는 뭐 술과 진리하고 관계없다는 얘기 같은데. 네. 73회. 사람들은 열심히 공과 토끼를 뒤쫓아가고 있다. 이것이 왕들의 즐거움이다. 이 공이라고 하는 것도 오락 같고 토끼는 사냥 같아. 뭐 그런 것들, 야 오락가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왕의 즐거움이다. 오락과 여자 아닐까요? 아, 토끼가? 토끼. 아, 여자가. 사냥 맞는데 전부 다 들어가겠지. 맞네. 그 왕들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몰라. 우리 동양에서는 좀 옛날 그랬던 것 같아. 왕들은 영웅 호색이라고 그러니까. 서양 서양에 보면은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 여자를 밝혔다는 건 지금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남자를 좋아했을 수 있지. 아, 알렉산드로스는 좀 특별한 사람이고 그때는 전쟁을 해야만이 권력을 잡는 그런 시대였지만 그 본래 그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두루두루 이런 것들이 탐하고 싶어. 예 전부 다 갖고 싶은 거지. 예쁜 거 가지고 싶었겠지. 롯데 회장만 봐도. 전부 다 갖고 싶어 할 수 있는 거야. 반드시 그런 건 아닐 것 같아. 안 해봤어. 몰라. 자리에 겉으로는 모르겠는데 그 하민병이도 그런 얘기 안 하던데. 그놈아 돈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여자들 많이 딸려 붙었겠냐? 누구요? 하민병이. 아, 한병.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런가. 예. 스타일이 보면 그런 걸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데이트할 일이 있어도 저는 진짜 커트해서 표시가 전혀 안 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옛날에 많이 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약간 좀 취향도 있을 것 같아요. 취향이 그러니까 있거든. 이제 그 하빅과 같은 한병 스타일. 와이프도 별로 많이 예쁘진 않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보면은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쪽에 약간의 이제 그 뭔가 뭐라 잘 해야 취향이 되지? 있지. 취미나 그런 게 없는 맞나? 거죠. 없는 게 다른 쪽으로 그렇죠.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대신 번정 무슨가 왜 그거 왜 무슨 피부 또 뭐 의사 하나 나오잖아요. 그 조민이랑 결혼한 탤런트 여자 영화배우 네, 조민이랑 그 조민이는 옛날에 되게 예뻤던 여자니까 그 사람은 또 조금 그런데 한병은 좀 그 와이프도 이뻤겠던데 보니까. 취향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그래 예. 취향의 문제인 것 그쵸. 같아요. 네, 예쁘다 맞습니다. 예쁘다는 아닌 것 같고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개인적으로 진짜. 그 다음에 실물을 보고서는 감탄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 실물과 유사점 때문에 감탄을 자아내게 되는 그림이란 얼마나 험한 것인가. 참 글쎄. 하긴 플라톤도 뭐 세 종류 여자가 있다고 그랬죠. 이데아 의자, 실제 그 실물 의자, 그 다음에 그림 의자, 세 종류의 여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랬어요. 뭐 그래 기억 안 나는 것 같아. 가던데. 너무 빨리 읽을 때나 너무 느리게 읽을 때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건 뭐 무슨 의미인가 모르겠지만 뭐 넘어가고. 그 다음에 77. 알겠죠. 사소한 것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 우리를 위로해준다.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 그 다음 상상력. 아 이거 뭐 다 읽어야 되나? 이게 긴데 중요한 것만 첫 줄 두 줄 중요한 다 읽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간에 있어서 지배적인 부분이며 오류와 거짓의 주인이고 항상 강경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교하다. 아, 이 표현 멋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이성을 통제하고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이성의 적인 이 오만한 세력은 뭐 상상력이겠지. 자기가 메사에 있어서 얼마나 유능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 속에 제2의 천성을 만들어 놓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째 줄. 그래서 우리들은 상상력이 이성과는 달리 충분히 그리고 완벽하게 자기의 주인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는 것을 볼 때 이보다도 더 화가 나는 일은 없다. 신중한 사람들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상상력에 의한 수완과는 자만심에 가득 차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5번째 줄. 상상력은 미치광이를 현명한 사람을 만들 수는 없지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재밌는 표현이죠. 상상력은 현명한 사람은 되지 못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이성은 자기의 친구들을 비참하게 만들어 줄 뿐이기 때문에 하나는 그들을 영광으로 감싸주고 다른 하나는 수치로 감싸준다. 상상력은 영광으로 감싸주고 이성은 수치로 감싸준다. 그 다음 재밌는 표현 35쪽의 첫 줄에 만일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필요 이상으로 넓은 널판 자 위에 앉아있고 그 밑에 질벽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이성이 아무리 그의 안전에 대해서 납득시킨다 할지라도 상상력이 그를 앞다고 말 것이다. 이런 그 시각 즉 날카로운 예리한 시각 같아. 그 다음에 35쪽의 밑에서 8번째 줄쯤에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로 조종당하는 우스꽝스러운 이성이여 나는 이성이 흔드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인간들의 거의 모든 행동들에 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성은 양보하지 않을 수가 없고 따라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들의 상상력이 곳곳에 무모하게 도입해 놓은 것들을 원리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있지도 않은 거를 자기 혼자 추론하거나 상상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나 있죠. 많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세계의 돈이 전부 다 스페이스X에 모이고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아니 그거는 좀 건설적인 좀 그랬나? 그거 말고 사람들도 하여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전혀 상관없는 걸 보고 혼자 그렇게 느껴가지고 이해하는 게 없어요. 근데 다 오해지 사실은. 그러니까, 오. 그러니까 이해라는 거는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야 되니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한다는 게 모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오해라는 말도 참 좋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 네, 그래서 보통 얘기, 그러니까 뭐 작가들이나 그런 분들 얘기가 철학하시는 분들도 절대
이해라는 있을 수도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말이 오만이다. 그건 오만한 거다.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이해한다 생각을 읽고 그걸. 그래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막 설명을 하면 그게 더 꼬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로, 그러니까 제가 한번 원하지 않는 교수님하고 이런 비슷한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한번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 했잖아. 그래갖고 그 사람은 나를 그 순간을 미워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왜 그렇지도 않은 걸로 왜 나를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 해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왜 설명을? 난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했는데 나 아무것도 자기가 안 오해해놓고 했는데. 자기가 더 오히려 맞아요. 그러니까 나 그럴 때 나 진짜 억울하더라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히 자기가 잘못 생각해놓고는. 그러니까 세상에 그리고 나를 미워했어. 사람들이 생긴 모양이 다 다르잖아. 그만큼 생각도 다르대. 그렇죠. 다 근데 그걸 내가 알게 됐어. 그래서 나를 미워했던 거를. 니 왜 그랬노? 이렇게 말하기도 참 그렇잖아. 근데 그 사람 너무 내가 싫은표를 내고 내한테 그 분노를 다 표현했거든요. 그 부분의 교양이 문제이구만은. 그렇죠. 아닌가? 그럴 수는 있는데 표를 안 내야지. 속마음으로 어찌됐든 아이고 표를 다 냈어요. 내가 왜 저러나 싶었지.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네, 그분은 그 사람. 근데 그거 하고 보니까 그 사람 나한테 사과도 안 했어.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라고 설명해줬어. 참 선생님 성격 좋으시네. 저는 바로 불러서 근데 내가 왜 손절을 설명해줬니? 피는데 내가 갑자기 생각할 거 억울하다. 거기 가서 이야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36쪽에 8번째 줄점. 박사들이 사각모나 폭넓은 옷을 걸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결코 속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진짜 같은 외양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다. 만일에 그들이 진정으로 정의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리고 만일에 저사들이 진정으로 치료 기술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들은 사각모나가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가상적인 지식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헛된 도구들을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결국 그들은 존경심을 끌어들인다. 37쪽의 10번째 줄점에 상상력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처리한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인 미를 만들고 정의와 행복을 만들어낸다. 계속해서 다음 새로운 표라고 그래. 바로 이것이 우리들을 필연적인 오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은 이 기만적인 능력의 결과이다. 상상력이겠죠. 우리들은 또 다른 기만적 원리들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인상들만이 우리들을 속이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매력도 역시 동일한 힘을 가진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사람들이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교육에 의한 것이건 감각에 의한 것이건 그릇된 인상으로 간주하지 않을 만한 논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상자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을 때는 그 상자가 비어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진공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것은 습관에 의해서 강화된 당신의 감각의 착각이다. 과학이 이를 수정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다음 새로운 표를 보려. 오해하게 만든 것이 어느 것인가? 감각인가? 아니면 교육인가? 우리들에게 질병이라는 또 다른 오류의 원리가 있다. 이것은 우리들의 판단력을 망가뜨린다. 큰 질병들이 이것들의 눈에 띄게 약화된다면, 이것들을 눈에 띄게 약화시킨다면 작은 질병들은 그 정도에 따라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는 의심치 않는다. 이 사람 몸이 좀 아팠던 진짜 질병 같아요. 디지즈 같은데. 그건 또 있다. 오류의 오늘 질병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이익도 역시 우리들의 눈을 기분 좋게 가려주는 신기한 도구이다. 이 재밌는 표현 밑에 세 번째 줄에 지극히 정당한 사건에서 패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의 가까운 친척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방법이다. 이제
뭐 이런 거 금지되어 있다고 그랬죠. 어쨌든 정의와 진리는 마치 지극히 섬세한 두 개의 점들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도구들은 너무 무디어서 정확하게 거기에 닿을 수가 없다. 설령 도구들이 거기에 닿는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그의 끝을 무뎌지게 만들어서 진리의 주변보다는 거짓의 주변에 더 가까이 갖다 댄다. 이런 그 주장, 좀 표현이 예리하죠, 이게 때. 정확하게 찾아가기 어렵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진리라 참에. 따라서 인간은 매우 다행스럽게도 진리의 원리는 정확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거짓의 원리는 우수한 것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다. 인간의 오류의 가장 재미있는 원인은 감각들과 이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다. 이건 무슨 옛날부터 있어왔던 얘기죠. 인간은 은총이 없이는 지울 수 없는 천성적인 오류로 가득 찬 존재이다. 이 사람은 그 이성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죠.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신앙은 이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은총이 없이는 지울 수 없는 천성적 오류로 가득 찬 존재이다. 아무것도 그에게 진리를 보여주지 않는다. 모든 것이 그를 속인다. 기만적인 세력들의 장을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진리의 원리들, 즉 이성과 감각들은 각기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외에도 상호적으로 서로를 속인다. 이성이 감각을 속이고 감각이 이성을 속일 수 있다는 거지. 감각들은 거짓된 외양에 의해서 이성을 속이며 이것들이 인간의 영혼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영혼으로부터 속임을 당한다. 영혼이 그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이다. 영혼의 정렬들은 감각들을 교란시켜서 그릇된 인상들을 조성한다. 양자는 서로 앞다투어 거짓말을 하고 서로 속인다. 그 다음에 79 허무인데 이 사랑의 원인과 결과들 클레오파트라에 적어놨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갑시다. 바로 오늘 어디 분량까지 하겠다 말을 안 했거든. 지난번 중을 했던 지난번 목표에 69쪽까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안 나간다는 거지. 또 우리가 또 데카르트 책 읽듯이 읽고 있다 지금. 오늘 부장쌤 저 밑에 핑크색 옷 입고 있으니까 예쁘다. 아니 좀 오늘 좀 하기 예쁘지 않아요? 이게 좀 잘 어울리는가 봐. 내가 이 옷이 2개예요. 똑같은. 그래서 좋았어. 내가 한 개 더 샀는데. 또 다른 색도 있잖아요. 다른 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되게 잘 블루도 있는데 이렇게 블루도 있는데 블루만 있지 이거는. 되게 얼굴이 붉어. 화사해 보여요. 네. 그래서 한번 네. 핑크를 좀 잘 어울려가지고 핑크를 샀어요. 이번에도 동생이 뭐 옷 가게 뭐 옷을 간다 사러 간다 하길래 핑크 2개 가져오라고. 자꾸 또 이거 우리 뭐 당구 치게 되면은 뭐 굳지게 뭐 시간 겐세이라나 이거. 시간 겐세. 거기서는 은근히 겐세, 예쁘다 이러면서 아니 이제 조명 밑에 딱 있는데 저 노란 조명이. 아니 그거만 노랗다. 아니 그걸 그걸 만들었잖아. 아신 거야. 자, 80. 겐세. 우리들은 결코 현재의 시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과거에 였는다고 미래 걱정하고 현재 진짜 오히려 안 한단 말이죠. 우리들은 미래가 너무 느리게 오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재촉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미래를 예견하며 과거가 너무 신속히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머물게 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과거를 회상한다. 미래를 못 버린다는 거지. 고등학교 때 산업일반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뭔가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이 그분은 나중에 교육감 출마한 분인데, 거기 포드 회사에 가면 그때 써져 있는 게 있대.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미래에 대한 공포를 버리라. 어쨌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후회가 자기 만족과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항상 후회를 한다는 건데, 이제 과거를 회상합니다. 후회의 감정이 많겠지. 우리들은 결코 우리들의 것이 아닌 시간 속에서 방황하며 과거와 미래,
현재는 아니라 신경 안 쓴다는 거지. 우리들이 속해 있는 유일한 시간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다. 현재죠. 이게 뭐야? 까르페 디엠. 알페디. 우리 어디서 나옵니까? 죽은 시. 죽은 시인의 사인가에서 키팅 선생이죠. 뭐야, 누구야? 로빈 윌리엄스. 예. 우리들은 너무나도 헛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생각하고 실존하는 유일한 것은 아무런 성찰도 없이 놓쳐버린다. 흔히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현재이다. 이것이 우리들을 슬피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눈앞에서 감춘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 그죠? 그리고 현재가 우리들에게 유쾌할 경우에는 이것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 아쉬워한다. 우리들은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유지시키려고 노력하며 일어나리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는 시간 때문에 우리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물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을 한다. 현재에 충실하는 얘기. 충실 안 한다는 말이 생각보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게 막 현재의 자원을 마음대로 쓰면 곤란하잖아. 놀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논다든지, 뭐, 그건 좀 아니겠죠. 각자가 자기의 생각들을 검토해보기 바란다. 그는 이것들이 온통 과거 아니면 미래로 쏠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거의가 전혀 현재를 생각하지 않는다. 설령 현재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래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명하려는 것일 뿐이다. 현재는 결코 우리들의 목표가 아니다. 과거와 현재는 우리들이 수단에 불과하며 미래만이 우리들의 목표이다. 맞죠? 이것도 맞죠? 이와 같이 우리들은 결코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행복해질 준비를 하고 있을 뿐 결코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내 옛날에 제가 개인적인 일이지만, 미국 유학할 때 보면 프린터실이 공유예요. 프린터실은 그 프린터를 있고 보내면 가서 출력한 거 받아오면 되는데, 거기 보면 이런 약간 포스터 같은 게 써붙여져 있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Happiness is not at the end of the road. 뒤끝 다음에 along the road. 행복은 길 끝에 있는 게 아니라 길과 함께 있다는 거죠. 이거 행복을 유보하면서 미래 행복만 추구할 건 아니고 현재의 행복도 추구하면서 행복 해야 되겠죠. 소원이요. 81. 세상에서 최고의 법관의 정신이라 할지라도 자기 주위에서 발생하는 지극히 작은 소음에 의해서 쉽게 혼란을 느끼지 않을 만큼 독립적이지 못하다. 그의 생각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대포 소리가 필요 없다. 바람개비 소리나 도르래 소리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놀라지 마라. 파리 한 마리가 그의 귓가에서 윙윙거리고 있다. 그가 생각을 잘할 수 없게 만들기에 이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이 그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면 그의 이성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리고 여러 도시들과 국가들을 통치하는 그의 강력한 지혜를 혼란시키는 저 동물을 쫓으시오. 바로 저것이 재밌는 신이다. 이거 진짜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이게 아주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아주 사소한 것에 쉽게 혼란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뭡니까? 진짜 진리를 발견하고 싶다면 신을 쫓아가라는 얘기인데, 또 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면 이성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 신이라는 얘기인데,
사람들 그 종교적이야. 내가 보기에는 카이사르는 세계를 정복한 재미를 보러 가기에는 너무 늙었다. 이런 재미는 아우구스투스나 그 케이사르 그 후계자죠. 18살의 후계자였다는 그 옥타비아누스. 그다음 알렉산드로스에게 적합했었다. 도중에 중단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젊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보다 더 원숙했음이 분명하다. 나이가 너무 많았답니다. 83. 스위스인들은 귀족이라고 하면 모욕을 느낀다. 그래서 중요한 직책을 받을 만한 판단되기 위해서 자기들이 병민 가문 출신을 증명한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데 스위스인들은 또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 모르겠다. 이거는 뭐 당신은 나를 죽일 강저편 장이편 넘어가고 85 양식.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신은 성실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다. 우리들은 잠을 자고 있지 않다 등. 나는 이 오만한 이성이 겸손해져서 애원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보고 싶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이 그의 권리를 문제 삼고 있어서 손에 무기를 들고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성실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성실한 힘으로 불하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말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은 안 되는 것이 않은 것 같은데 말은 또 설명을 다시 하려니까 좀 어렵네. 자, 비참으로 넘어갑시다. 4. 짐승들에게 굴복하기까지 그리고 그것들을 숭배하기까지 비열해진 인간. 이게 짐승일 수도 있지만 감정일 수도 있지 않나? 이성이 없는 그런 그 감정 뭐 이런 거. 변덕스러움. 사물들은 여러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영혼은 여러 가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앞에 제시되는 사물들 중에는 어떤 것도 단순한 것이 없고 인간도 역시 어떤 대상에게든지 결코 단순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사람을 만지면서 평범한 오르간을 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실은 다양하고도 변화무쌍한 이상한 오르간이다. 그렇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오르간이다. 그 다음에 89에 우리들은 너무나도 불행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잘못될 때는 괴로워한다는 조건 하였지만 그 일에서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 불행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잘못될 때는 괴로워한다. 맞지? 그래서 불행하기 때문에 그 일에서 잘못 안 되면 기뻐하겠다. 그런 얘기인가? 악은 괴로워하지 않으면서 선을 즐길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요점을 발견한 셈일 것이다. 악을 괴로워하지 않으면서 선을 즐길 수 있다. 그런 비결. 진짜 생각나. 악은 이게 사람이 불행하고 아니면 인생이 고라하더만은 그런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렇게 괴로울 필요 없다는 거지. 나쁜 것, 안 좋은 것, 불행을. 그런 얘기 같은데. 90. 너무나 자유로운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약간의 이게 진짜 얽으면은 구속이 아니라 어떤 구속이랄까? 그 종교적으로 봐서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 너무나 자유로운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부족한 게 있어야 소유하는 것이 좋죠.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다. 법정 손님이 무소유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라는 게 아니고 필요 없는 것, 필요한 것만 소유한다는 얘기죠.
압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어떤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야, 압제가 그렇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장점들에 여러 가지의 의무를 부여한다. 매력에는 사랑의 의무를, 힘에는 두려움, 학문에는 신뢰. 사람들은 그러한 의무들만 이행하여야만 한다. 이 비유가 참 괜찮은 표현 같죠. 매력에는 사랑, 힘에는 두려움, 학문에는 신뢰. 그것들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며 다른 의무들을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다. 이거 그렇지. 아름다움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부당하고 아름다운 매력에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부당하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논설들은 틀린 것이다. 나는 아름답다. 그러므로 나를 무서워해야 된다. 나는 아름답다. 그러면 나를 좋아해야 된다. 해야지. 그렇지. 나는 힘이 강하다. 그러므로 나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내가 왜 또 사랑해야 한다. 이거지.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틀리고 압제적이다. 그는 힘이 강하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존경하지 않겠다. 그는 솜씨가 좋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무서워하지 않겠다. 이런 우리가 논술에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 강압적으로 팍 힘에 의한 논쟁이야. 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독단적이지 뭐. 내는 이렇게 생각해.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이걸 모르는 사람, 내가 말하는 순간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뭐 미친이야. 그러지 말해. 그 뭐하니 원천봉쇄의 오류야. 이거. 트럼프가 잘 그러네. 뭐 어쨌든 흑백론의 요루라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어쨌든 자 보고. 그 다음에 압제는 자신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전반적인 지배욕 속에 존재한다. 지배욕 속이지. 질서에서 벗어나는. 자, 그들 중, 강한 자, 아름다운 자, 지혜로운 자, 경건한 자 등 여러 가지의 방들, 그들 중 각자가 자기의 방에서 지배하며 다른 곳에서는 지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끔씩 그들은 마주친다. 자, 넘어가고. 이건 별 필요 없을 것 같다. 자, 94로 갑시다. 자, 94. 그는 자기가 통치하고자 하는 세계의 조직을 어떤 기초 위에 둘 것인가, 각 개인의 변덕 위에 기초할 것인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정의 위에 기초할 것인가. 변덕 위에 기초하면 혼란스럽겠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정의의 기초. 그는 정의를 모른다. 물론 그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각자가 자기 나라의 풍속을 따르라는 객언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야, 정의를 다 알고 있다면 정의롭게 살아가자 하면 될 거냐. 근데 모르기 때문에 각자의 풍속에 자기 나라의 로컬의 풍속을 따르라는 얘기지. 어디 있었죠. 따르라는 객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공명정대함의 광채가 모든 백성들을 복종시켰을 것이다. 일반화되어 있었다면 그렇죠. 정의. 그리고 입법자들은 일관성 있는 정의 대신에 페르시아인들과 독일인들의 환상과 변덕을 모델로 삼지는 않았을 것 같다. 저거 나라는 저거 나라 그 풍속을 따르라는 얘기죠. 사람들은 기후가 바뀜에 따라 성격이 변하지 않는 정의 혹은 불의를 볼 수 없는 지금의 현실과는 달리 세계의 모든 나라와 모든 시대를 통해서 이 정의가 뿌리박는 것을 보게 될는지도 모른다. 희도가 3도 올라가면 모든 법률이 뒤바뀐다. 지구의 자우선에 따라서 진리가 결정된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소유권에 관한 기본법이 바뀐다. 권리도 시대를 탄다. 토승이 사자 별자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범죄의 기운을 알려준다. 강을 따라서 경계선이 만들어지는 우스꽝스러운 정의여. 편에 사는 이쪽에서는 진리고 저쪽에서는 오류란 말인가. 어떤 정의의 일관된 그런 일반화된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고. 그들은 정의가 관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공통된 자연법들 속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무모한 우연의 장난이 부려놓은 인간의 법들 가운데서 보편적인 법이 최소한 하나만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고집세게 이것을 주장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인간들의 변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라는 것이다.
보편적인 법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뭡니까? 변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들이 변덕. 자, 절도, 근친상간, 유아나 부모의 살인 등 모든 것이 득행행 속에 포함되었던 적이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었대요. 하긴 뭐 절도는 모르겠는데 절도도 그렇지. 옛날에 그래서 해적질이 그래서 정당화된 경쟁이었잖아. 우리 트로이 전쟁에서 나왔던 그것도 그때 그 당시 전비를 다 해적질 해가지고 그 충당했죠. 근친상간 이것도 이런 게 많았잖아. 이건 뭐 그냥 근친상간이 죄가 아니죠. 그 합스부르크 왕가 쪽에서는 대놓고 했으니까 그 이상한 특이 쪽 나오는 그런 유전병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물 건너편에 살고 있다고 했어. 그리고 내가 자기가 전에 다툰 적이 없는데도 자기 나라의 왕이 내 나라의 왕과 싸운다고 했어. 그가 나를 죽일 권리가 있다는 것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지 않는가. 아마도 자연법은 존재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그럴싸한 이성이 모든 것을 부패시켰다. 이 인간의 불완전한 이성이라는 얘기죠. 인간이죠, 인간. 이런 혼란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정의의 본질이 입법자의 근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플라톤에서 뭡니까? 정의는 강자의 논리라고 그랬잖아. 뭐 그렇듯이. 어떤 사람 최고 통치자의 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현재의 관습이라고 말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다. 이성만을 따라야 한다면 본래부터 정의로운 것이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흔들린다. 아까 변덕스럽다고 그랬잖아. 관습은 단지 이것이 공인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정의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것은 관습이 근위를 가지게 되는 신비스러운 근거가 된다. 관습을 거의 근원에까지 더듬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것을 관습을 파괴하는 셈이 된다. 오류를 내세우는 법보다도 더 그릇된 것은 없다. 법이 정의롭기 때문에 그것에 복종하는 사람은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정의에 복종하는 것이지 법의 본질에 복종하는 것은 아니다. 법은 그 자체 속에 모든 것을 끌어모은다.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겠죠. 거의 그런 얘기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이 진짜 65페이지가 아니 뭐야? 95. 유행이 무엇을 만들까 마찬가지로 유행은 정의를 만든다.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런 얘기고. 영국 왕, 폴란드 왕, 그리고 스웨덴 왕의 우정을 얻었던 사람이 세상에서 피난처나 은신처를 찾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했었을까? 그렇지. 근력 무상이나 본질이 다 바뀌었다, 그지? 이 다음 거는 또 진짜 모르겠다. 감탄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망친다. 이래놓고 참으로 말을 잘하는구나. 참으로 잘 만들었구나. 그는 어쩌면 이렇게 현명한가 등 이런 부러움과 칭찬의 자극제를 받지 못하는 포르로아얄의 어린이들은 무기력에 빠진다. 이 뭐예요? 앞에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해요. 포르로아얄은 자기가 자주 드나들었던 수도원이 있었던 거죠. 자기 그 여동생이 있었던 수녀원. 여기까지 합시다. 98쪽 하면 되겠다. 98. 이 개는 내 것이다 라고 가난한 아이들이 말했다. 양지 쪽에 있는 이것이 내 자리이다. 바로 이것이 지구상에서의 모든 강탈의 시작이며 그 이미지다. 여기까지 하면 안 되겠다.